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 저는 유부녀에서 탈출한 지 이제 6개월 된 32살 직장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중대사인 결혼을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특히 오늘 제 사연은 기혼자분들은 물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미혼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제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는 전 남편이 되겠네요. 편의상 남편이라 부르겠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30살에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릴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직장은 둘 다 서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항상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이제는 신데렐라 같은 삶을 꿈꾸기보다 같이 노력해서 앞날을 개척할 동지를 찾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도 했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처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 집에서 서로 흠잡지 않을 만큼 가정 형편도 비슷했어요. 결혼도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서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린 상태였고 다들 동의하셨고요. 처음부터 우리 둘 힘으로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서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남편이 결혼 안 한 여동생 하나 있는 집의 장남이라는 거였지만 요즘 형제 많은 집 별로 없잖아요. 거의 차남 아니면 장남이니 그 이후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귀기 초반부터 제게 부모님을 같이 만나자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저를 진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나중에 천천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를 자꾸 자기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거나 자기 친척 돌잔치에 오라고 하면서요. 유정아, 이번 어버이날에는 내가 장인 장모님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뵙고 싶어. 너도 우리 부모님 이참에 인사도 하자.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우리 부모님까지 생각해주는 건 진짜 고마운데 나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매번 그러니까 내가 서운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가서 저녁만 먹자니까.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편하게 뵙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솔직히 말했는데 표정에 섭섭한 느낌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약해져서 같이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저녁 해주신다고 하셔서 갔는데 아무래도 결혼 전이고 손님으로 온 거니까 나중에 상 차리는 건 도와도 음식 만들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러는 겁니다. 유정아,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살짝 물어봐. 어? 왜 그러는데? 그럼 어머니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아니, 그게 아버지도 너 뭐하고 있나 하고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 점수 따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결국 상 차리는 건 물론 설거지까지 하고 왔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부모님께 자꾸 보여드리려 하고 우리 엄마까지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때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 시키려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건가? 아무튼 결혼하기도 전인데 뭔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때 진즉에 이상한 집구석인 거 알았어야 했는데 제 짧은 인생 경험이 그걸 거르지를 못했네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기 어머님 생각을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냐면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 제게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유정이 너는
결혼하면 부모님하고 합가할 생각 있어? 우리가 합가하자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찌 생각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절대 없어.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행동이 전부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다못해 스킨십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신경 쓰면서 지내야 할 텐데 동욱 씨도 불편할걸? 나는 단칸방에 살아도 둘이서 편하게 알콩달콩 지내고 싶지. 내 집에서 누구 눈치 보고 신경 쓰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래. 우리 엄마는 그런 거 간섭하거나 불편하게 하진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런 소린 하지도 마. 정상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한 성인이면 아무리 부모라도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게 정상이야. 그럼 와이프는 오죽하겠어? 그거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 싫어. 효자인 거랑 합가하는 건 별개 문제야. 부모한테 잘하려고 합가해야 한다? 난 절대 싫으니까 그거 싫으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때 분명하게 합가에 대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 말 듣고 아무 대꾸가 없었는데요.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신혼집 문제잖아요. 그때 남편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는 집이 지방이라 회사 근처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보증금 5천에 월세 40짜리였어요. 신축이라 웬만한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고 주차 문제며 역세권이라 출퇴근도 부담이 없었고요. 새로 집을 얻어 이사 가는 것보다 거기 살면서 계약 기간 채울 때까지 돈 모으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돈만 있다면야 문제될 거 없죠. 문제는 둘 다 돈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보증금 5천 외에 들고 있는 돈은 1,000만 원 뿐이었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빡빡 긁어봤자 2천이 다였어요. 그걸로 무슨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 하시겠지만 그때 남편이 말하길 전셋값으로 자기 부모님이 1억 정도는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제 돈 보태면 대출 조금 더 보태 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며 돈을 좀 더 모아보자고 한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세 그렇게 내는 건 좀 아깝지 않아?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돈 모으는 게 낫겠다. 뭐? 그건 싫어. 그럴 거면 무리해서 집 얻고 말지. 내 오피스텔 빼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전세 얻자. 근데 부모님이 사정상 바로 돈을 보태주시는 게 어렵대. 아무래도 큰 돈이잖아. 그럼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동욱 씨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그 사람은 오피스텔 월세 내는 게 생돈을 내는 거라 아깝다며 부모님이 보태주실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는 건 어때? 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 돈 해주시려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셔야 하거든. 우리 보태주시고 집 따로 얻으신다니까 유정이 너도 고집 피우지 말고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생각을 좀 해봐. 사정이 그렇다는 말에 저도 무조건 싫다고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상의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집 문제는 일단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흔쾌히 확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은 우리가 보태주고 싶었는데 지금 영 사정이 어려운 걸 어쩌겠니. 너도 그건 이해를 해주렴. 신혼집을 차라리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 생각에는 어차피 니들 신혼집 꾸리려면 혼수니 뭐니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다가 네 혼수 들여놔. 거기서 살다가 나랑 네 아버지가 집 작은 거 얻어서 나가고 너희는 그 집을 전세로 살다가 나가도 되잖아. 그래도 저희랑 같이 살면 어머니랑 아버지도 불편하실 텐데요. 그냥 제 오피스텔에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출퇴근도 편하고요. 얘는 그 월세 40이 어디 적은 돈이니? 아무리 둘이 낸다지만 같이 살면 줄일 수 있는 돈이잖아. 그리고 나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예단도 없이 보내는 건 싫다.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할 건 하는 게 맞아. 어머니 말 듣고 나서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면 결혼 비용이며 혼수며 충당해야 해서 오피스텔은 빼는 게 맞았고요. 또 그냥 살자니 은근 제가 빈손으로 시집 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제가 양보하고 말았네요. 내 발등 내가 찍은 꼴이 되고 말았지만요. 어머니 말씀을 따르기로 하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은 그 집 팔면 두 분은 따로 나가시고 새 주인에게 우리 부부 전세로 살게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사실 상견례 전에 엄마한테 부모님과 당분간 살 거라 말했다가 엄마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정아, 너 아무리 잠깐이라도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너 예민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견딜 수 있겠어? 엄마가 2천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오피스텔 빼서 대출받더라도 니들만 사는 집 얻어라. 아우 엄마, 내가 엄마 돈 받고 마음이 편하겠어?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넉넉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해?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몇 달 안에 해결 본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같이 사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때 시부모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안심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뺐습니다. 여유자금 1,000만 원 있는 걸로 결혼자금이 좀 모자랄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1억을 보태주실 거니까 예단은 1,000만 원 했고 300 돌려받았습니다. 혼수로는 어머니 집 들어가면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랑 TV 새로 들였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기본 가구만 마련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고요. 결혼자금은 반반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편 쪽에서는 들인 돈이 거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준비로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찬찬히 따져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무사히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신혼집 아닌 시댁에서 시작하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참자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되지만 즐기자고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억지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참아지지 않는 게 바로 시집살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결혼해서 좋았던 순간은 딱 신혼여행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발을 들인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더군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워낙 따로 사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서인가.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와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데 나는 그런 꼴은 또 못 보겠구나. 살림은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천천히 배우도록 해.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살림을 뭘 얼마나 가르쳐 준다는 건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쌓이더군요. 그런데 딱 며칠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건 1년 365일을 명절처럼 사는 거겠구나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출근하는 첫날,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 방문을 노크하시며 깨우셨습니다. 새아가, 일어나라. 벌써 6시야. 출근 준비해야지. 7시에 일어나도 출근이 가능한데 뭐 그리 일찍 깨우시는지. 저는 졸린 눈 억지로 비벼가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침 안 먹어요. 좀 더 자고 일어날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얼른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너는 몰라도 우리 아들은 아침 먹여서 출근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찌개 끓이는 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해봐. 얼른 눈꼬만 떼고 나와라. 저는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먹어야 한다며 남편 밥을 차려야 한다는 거였죠. 아침부터 무슨 12점 반상으로 차려 먹을 것도 아닌데 같이 맞벌이하는 며느리만 깨워서 아침 준비하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말 들으니 절대 하루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저는 바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라니까 당신도 일어나서 좀 돕지 그래? 뭐? 지금 아침 준비하라고 나 깨운 거야? 그건 엄마가 하는 거지 내가 왜 해. 이제까지 내가 도운 적 없어. 내가 돕는다고 하면 당신이 시킨 줄 알고 더 싫어하실걸. 그냥 배운다 생각하고 당신이 좀 해. 난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잔다. 하며 다시 벌러덩 들어눕는데 속에서 열불이 확 치솟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제게 앞치마를 주시면서 자, 네 앞치마다. 앞으로 그거 입고 일하면 돼. 일단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보자. 너 된장국 끓여본 적은 있지? 국이나 찌개 없이 밥상 차리면 안 돼. 우리 집 남자들은 꼭 국물이 있어야 하거든. 하시며 저를 상대로 요리 강습을 하시더군요. 아침에 된장찌개에 생선까지 굽고 저는 정작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까지 모자라 화장도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요. 결혼 전 퇴근해서 씻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쉬던 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놈의 밥 지옥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보다 퇴근이 빠른 남편은 벌써 씻고 있었고요. 지금 퇴근하니? 얼른 손 씻어라. 저녁 준비해야지. 어머니 말 듣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이러고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어머니가 음식하신 거 접시에만 담고 보조만 하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밥 차리는 거, 치우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식사를 간결하게 하는 편인데요. 어머니는 꼭 매 끼니마다 식탁이 흐드러지게 차려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놓으시길래 제가 접시에 소분하면 이 아가, 밥상 그렇게 차리면 복 달아나. 너희 집은 그렇게 찔끔찔끔 먹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니니까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해라. 하시면서 무조건 밀폐용기 째로 뚜껑만 열어가지고 그득그득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내가 좀 편해지겠네. 어머니 웃음소리를 듣는데 저는 왠지 목걸이 송연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겨우 넘기고 설거지까지 마치니 8시 반이더군요. 이제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건조기가 참 좋더라.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다 널어서 말리고 개고했는지 몰라. 예, 너 말이야. 아까 보니 니들 빨래 속옷까지 다 섞어서 빨던데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거 몰라도 속옷은 꼭 손빨래 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땀 많아서 티셔츠랑 속옷 꼭 애벌로 빨아야 하는 거 알지? 이러시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보고 하라는 말인데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살 때 제 빨래 다 했고요. 결혼하면 남편 빨래 같이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와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서 지시하는 걸 따라야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 내 살림이 아닌데 남의 살림을 억지로 맡아 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유독 청결에 신경 쓰시는 척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너 샤워하면서 물 튄 건 싹 닦고 나와야지. 머리카락 싹 모아서 버려야 하는 거 몰라? 너 지나가는 자리마다 머리카락이 아주 천지다. 거실 청소는 엄마가 할 거지만 니들 방이랑 화장실 청소는 네가 알아서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풀고 있으면 아유 이놈의 머리카락 예! 제발 그 머리 좀 묶고 다녀. 하시면서 신경질을 부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노크를 하시고는 방까지 쫓아 들어와서 말동무 노릇 시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100번도 넘게 들은 말 또 듣고 반은 자기 자랑, 반은 자식 자랑, 리액션에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나같이 살림 잘 가르쳐주는 시어머니 없어.
너는 나처럼 좋은 시어머니 밑에 있으니 시집살이 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으니? 이게 다 네 복인 줄 알아. 하시는데 저는 썩소를 지을 뿐이었고요. 합가하면 시모는 회춘하고 며느리는 폭삭 늙다가 병 걸린다죠.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부부 사이도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거였습니다. 살림살이가 힘든데 남편이 예뻐 보일 리가 있나요? 매사에 짜증만 가득하죠. 남편 엄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불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가겠죠.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는 사람이라면야 자기 엄마를 구워 삶아 와이프를 안 힘들게 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남편은 그런 대인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연애할 때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에는 오픈마인드면서 자기 가족들, 특히 자기 엄마한테는 유독 제가 불만을 가지는 걸 못 참아 했습니다. 합가 후 어머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지만 남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하고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제가 못한다며 어머니만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심각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합가에서 사는 동안은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동안은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릴 거야. 어차피 우리 나가서 살았어도 월세 냈을 거 아니야. 그 돈 아끼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 불만 없지? 우리 당분간만 여기 살기로 한 게 같이 돈 바짝 모으려고 한 거잖아.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드리겠다는 거야? 내 용돈만 빼고 다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먹는 거며 아파트 관리비며 만만치 않을걸? 그거 어머니가 다 감당하게 놔두려고 한 거 아니지? 나도 생활비는 당연히 드리려고 했지. 근데 당신 월급 통째로 드린다는 건 생각 안 한 거야. 그럴 거면 당신 왜 결혼했어? 내 월급은 내가 쓰고 당신 월급은 다 부모님 갖다 드린다는 거잖아. 천년만년 드린다는 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가 어쨌든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난 애당초 부모님하고 같이 살 생각 없었던 사람이야. 이런 자잘한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싫고 피곤할 거 뻔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쩔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 살 수도 없잖아. 어머니가 나가겠다 하신 거잖아. 따로 집 얻겠다. 결혼 전에 분명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 부모님 나름 사정이 있으시겠지.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이 집에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부터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부부싸움은 항상 시부모님과 합가해 사는 문제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부부싸움도 내 할 말 다 해가며 싸우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거실에 계시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싸우면 저는 기분이 안 풀려서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남편이 미운이 시부모 얼굴 보기도 싫어서요. 그리고 방에서 안 나왔고요. 제 딴에는 소리 죽여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부모님이 엿듣기라도 하신 건지 그날은 시아버지도 제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네끼리만 사는 집도 아닌데 아무리 너네끼리 싸웠다고 해도 티내지 마라. 보기도 안 좋고 부모로서 자식 내가 싸우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구나. 그리고 너희끼리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시누이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바로 담배 태우시러 자리 뜨시더군요. 어머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저는 시어머니께 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남편이랑 싸우고 속상해서 눈물 날 것 같아 거실로 못 나왔어요. 두 분 계신데 저녁 먹다가 눈물을 흘리면 더 보기 안 좋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투닥거리고 해도 다음 날이면 그냥 풀리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투닥거리고 풀고 하는 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싸울 때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어찌 시어른들 있는 데서 네 남편을 그렇게 잡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듣자니 무슨 생활비가 어쩌고 하던데 나 설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니? 같이 살아도 저희는 어머니 가정을 꾸린 건데요. 남편하고 의견이 좀 다르네요.
결혼할 때 합가하는 것도 잠시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도 의견이 다르고요. 제가 합가 문제를 말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아무튼 너네끼리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앞으로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러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은 본가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에선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법인데 사람은 오죽할까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어찌나 삼엄하게 감시하는지 남편이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벌어져도 무조건 제 탓이 됩니다. 항상 소리 죽여 싸우고 결국 남편이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제 쪽에서 양보하고 꼬리를 내렸고요. 큰 소리 한번 낼라 치면 참지 못하고 싸우려드는 막대먹은 며느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싸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관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살다 보니 무조건 남편만 옳고 아내는 싸움조차 못하고 숨죽이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는 동안 생활태도 불량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요. 그 후에도 며칠에 한 번 부부싸움을 할라치면 어머니는 부부싸움 중에 방문을 벌컥 열고 끼어드셔서는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화 좀 사기려고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나가긴 어딜 나가? 나는 싸워도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 없다. 그런 버릇 당장 고쳐라. 하시면서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가씨 도움으로 겨우 나와서 산책하는데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너 대체 어디 있니?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른 말 안 듣고 기어코 기어나가? 당장 들어와라.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싸우고 나서 10시까지 부인이 안 들어오면 남편이 걱정하고 남편이 전화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어머니 전화 받고 들어와 보니 남편이란 놈은 누워서 자고 있더군요. 제가 깨워서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물어보니 들어오겠지 싶어서 누워있다가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임에도 그 귀한 시간을 부모님 눈치 보고 살면서 애정 표현은커녕 저렇게 다투기만 했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할 그 시기에 애정 표현도 못하고 서로 무덤덤하게 살다 보니 결국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신혼의 달콤함은 뭔지도 몰랐습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런 추억이 없는 부부는 이혼이 그만큼 더 쉬운 법이고요. 결혼해서 1분 1초도 좋았던 순간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나 하고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좋았던 건 그나마 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시댁살이 힘들어서 제 나름 장깨 부린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게 또 저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회식이 있어서 진짜 사회생활 중이었고요.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남편은 전화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안 받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술 처먹고 다니니? 지금이 대체 몇 시야?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었어요. 10시면 식사만 마치고 급하게 온 거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걸 너는 꼭 그렇게 토를 달더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런 자리에 다 끼고 그래? 앞으로 제때 맞춰서 집에 와라. 이런 식으로 제 사회생활을 방해하십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집에만 있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양반이었거든요. 그 후로 제가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식에 술 타령에 새벽 2시에 들어와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다고 토닥거리시면서 제게는 저런 식으로 악다구니를 쓰셨죠. 정말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지쳐가는 게 아니라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시부모부터 남편 놈이 먹을 아침밥을 만들고
정작 저는 아침도 못 먹고 후다닥 화장하고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고 나서 퇴근 후엔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화장도 못 지우고 옷도 못 갈아입고 시부모 뒷수발에 저녁밥 만들고 밀린 청소며 빨래하느라 동동거리면 금방 12시가 되었고요. 밤낮 없이 그렇게 동동거리면 매일을 보내니까 체력도 바닥나고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말에 맘 놓고 늦잠 한 번 못 잤으니 말 다 했죠. 집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저는 그 지옥에서 사느라 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몸살 감기에 한 번 크게 걸려 아팠는데요. 그때 저는 이 결혼 접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몸이 이상한 것이 아플 것 같더라니 그날은 아침에 열이 올라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회사에 하루 휴가 내고 집에서 쉬려고 했죠. 나 너무 아파서 오늘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아. 방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고 싶은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대충 말 좀 해줘. 그래? 알았어. 오늘은 집에서 푹 쉬어. 어머니한테 아프다고 하면 되지. 한 집 살면서 내가 말을 전해줘야 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말을 보태줘야 어머니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저러니 괜히 더 울컥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침 준비를 안 하니 결국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냥 누워있을게요. 그런데 아프다는 제 말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너 아침 차리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밥 안 하려는 거 아니니? 뻘쩡해 보이는구먼. 이 늙은 엄마도 매일 일어나는데 너는 젊은 것이 어찌 그리 비실비실해? 너 설마 다른 병 같은 거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아니지? 만약 그런 거면 사기 결혼이다. 어머니,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병이 다 낫겠느냐고요. 저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기 결혼이라니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어머, 너 아픈 거 맞아? 어쩜 한 번을 안 주고 그렇게 대들고 말이다. 네 목소리만 들어서는 전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겠구나. 아픈 며느리를 두고 말 그대로 지랄을 시전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날 저는 시집 와서 어머니에게 처음 화를 냈습니다. 다 참고 견뎠는데 저희 친정을 들먹이며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다가는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결단을 내야겠다 결심했어요. 내가 이 집안을 나가든지 아니면 약속대로 어머니가 이 집을 나가든지 결판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해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체중이 무려 6kg가 빠져 원래 52kg가 나가던 몸이 46kg가 채 안 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몸이 회복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계속 합가해서 사려는 거 아니었잖아. 어머니는 따로 집 얻어 나가시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일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원래대로 우리 돈 보태주시기로 한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면 우리 그냥 나가겠다고 당신이 말씀드려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부모님이랑 사는 게 훨씬 편하구먼. 나가서 살면 생활비도 더 들고 당장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싫어. 우리 애 낳으면 부모님이 봐주시기도 좋을 텐데 이참에 그냥 같이 모시고 사는 건 어때? 그럼 이 집도 우리가 물려받을 테고 말이야. 집이고 뭐고 싫어. 왜 말이 결혼 전이랑 다른 거야? 그때 분명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 집 팔아서 우리 보태주신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당신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 이럴 거면 애당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대출받아서라도 다른 집 얻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당신은 왜 자꾸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냐고. 혹시 처음부터 나 속인 거야? 따로 살 생각 없었는데 나 속인 거 아니냐고. 아, 당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은 내가 부모랑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걸로 보여? 부모는 딸한테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기대를 안 해.
근데 아들은 달라. 아들한테는 나중에 기댈 수 있다는 기대하는 게 부모야. 우리 부모님, 나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데, 당연히 아들이 같이 살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딸 가진 죄로 딸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사셔야겠네?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입장이 다르지. 아들 있는 부모랑 딸 있는 부모랑 같아? 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꼭 시부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딸처럼 여겨주실 건데 당신은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듯이 따지고 들어야 해?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부모 모시는 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한국에선 아직 아들 몫이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당신도 마음을 좀 바꿔 먹어봐. 당신이 부모랑 살기 싫다는 거, 같이 살자고 한 거 다 내 생각이 있어서였어. 같이 사는 식구 되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 1, 2년 같이 더 살다 보면 당신도 편해질 날이 올 거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지금은 남자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시대도 아니고 나도 돈 벌어서 내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럼 남편도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해야 하는 게 맞아.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당신 생각이 이런 줄 알았다면 나는 당신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결국 나한테 거짓말 한 거고 나는 속아서 결혼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결혼 생활을 접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아니다 싶으면 관두는 게 맞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힘들 거 없잖아? 내 짐이랑 돈 돌려받아서 나가면 그만이니까. 당신 결혼 목적은 나 속여서 당신 부모 평생 수발하고 종로를 탈 여자를 구하는 거였네. 내 말이 틀려? 너 말 다 했어? 돈을 받아서 어딜 나간다는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잘 모시고 살아. 이러다가는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내일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내가 해온 예단비 돌려줄 생각이나 해. 저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제 짐을 싸서 새벽까지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는데 어찌나 속이 뻥 뚫리는지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들이닥치니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셨고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속상해하시긴 했지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쩐지 그 집서 같이 끼고 살려 할 때부터 이상했다고 하시면서요. 내가 결혼을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데 엄마 잘못이야. 유정이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2달도 안 돼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니? 내가 그 집구석 당장 가서 따지고 네 짐 다 챙겨서 나올 테니까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어. 그래도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응? 그러게. 엄마가 혼인신고 1년 후에 하라는 말 듣기 정말 잘했지 뭐야? 넌 엄마 말 다른 건 듣지도 않으면서 어찌 그건 또 잘 새겨들었어? 저는 그날로 친정을 와버렸고 결혼 생활 끝내버렸습니다. 물론 그 집서 난리 났었죠. 양가 부모님들 언성 높이시고 집안 싸움 돼서는 서로 사기 결혼이라고 엄청 싸우셨네요. 그 집서는 끝까지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고요. 아닌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해서 부모님 대동에 용달로 제가 해간 혼수 싹 다 빼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해온 예단비 계좌이체로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고요. 결혼 비용은 서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딱 40일 만에 정리되었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연애 기간 합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갈라서는 데는 2달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힘들게 끌고 가봤자 더 힘만 들죠. 아니다 싶을 땐 무조건 빨리 결정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나서 지저분한 연락 끊기기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네요. 지금은 뭐 홀가분하고 언제 결혼한 적이 있었나 싶게 마음의 상처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질릴 대로 질려서 당분간은 남자를 만나기도 싫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혼자의 삶을 즐기려고요. 미혼분들, 결혼을 앞두신 분들, 제 사연 꼭 참고하셔서 제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혼 생활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